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영웅 형제 TV의 장우상 박사입니다. 오늘은 또 문준성 작가님과 어느 날 한상 가득한 산장에서라는 이 소설이죠. 이 소설 가지고 좀 잠시 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제가 아주 바쁘신 가운데 제가 좀 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 어느 날 한상 가득한 산장에서라는 책을 예. 쓰신 지가 좀 되셨죠? 좀 몇 개월 되셨죠? 그렇죠. 작년 11월이었으니까. 작년 11월이면 한 4개월 정도 됐나요? 그렇죠. 벌써 이렇게 됐네요. 예, 그렇게 됐죠. 이게 좀 저도 이 책을 한 2번 이상 읽었는데 이 판타지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가 말을 타고 가는 사람들이 가면서 한마디씩 오면서 한마디씩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약간 기독교적이라기보단 천주교적인 신부님의 이야기, 수녀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가 한 6세기 작품인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셨나.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를 4개의 이야기의 에피소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그 내용을 좀 시작하게 된 어떤 아이디어를 어떻게 좀 얻으셨나요? 저는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를 읽어보진 않았고요. 네. 그건 거기서 얻은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스토리 위주의 어떤 작품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4가지 작품 중에서 이제 그림 같은 거에서 저는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뭐 2번째 뭐 욕망, 로버트 욕망이라든가 그린 그런 것들 그리고 3번째 작품인 그 2권을 쓴 그런 연인들 그 마그리트의 러버스라고 연인들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2권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영감을 얻었고 또 순장제도 무려왕과 하선의 사랑 얘기는 순장제도에 대한 게 좀 인터레스팅하다. 그런 부분 한번 좀 써봐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에서는 그 페르시안 고양이를 이제 캐나다에 있었을 때 되게 좋아했어요. 페르시안 고양이를 만나가지고 되게 귀여워했는데 그거에서 오는 말하는 토킹 캣 그런 어떤 환상적인 이야기를 구성을 했죠. 네. 우리 however humble it may be, there's no place like home 이런 말 있잖아요. 아무리 초라하더라도 집과 같은 곳은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결국은 주인이 자기를 좀 싫어한다고 생각해서 이 페르시안 고양이가 바깥으로 나갔는데 결국은 보니까 정말 주인이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렇죠.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참 저도 그 고양이의 눈으로 바라보는 어떤 생각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피카소가 입체파가 큐비즘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물을 왼쪽에서 바라보냐 오른쪽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참 저는 매력적이었고요. 그 어느 날 한상 가득한 산장에서는 책의 표지가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정말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질 듯한 이야기가 되고 이 작품이 또 약간 하나 또 언급할 게 기독교적인 관점의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기독교적인 것을 배경을 깔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어떤 월드뷰 자체가 크리스천 월드뷰입니다. 저는 이제 신학을 첫 마스터를 했어요. 한국에서 MDB를 마쳤고 또 캐나다 토론토에서 MDB를 마쳤기 때문에 좀 성경도 많이 보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아무래도 크리스찬 월드뷰 기독교 세계관이 저한테는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이제 기독교적인 작가들, 목사님들, 신학자들은 그냥 그 기독교적인 작품에 한정된 걸로 쓰겠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하려고 하는 방향은 세상적인 일반적인 그런 소설에다가 기독교적인 그런 마인드를 월드뷰를 집어넣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비기독교인들이 실질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제 작품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문서선교 같은 그런 간접적 전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제가 다니엘 12장 3절 말씀처럼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라고 하는 걸 20살 때 제가 받았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 작품이 조금이라도 그런
복음 전파에 기여할 수 있다면 감사한 거죠. 그렇군요. 저도 읽어보니까 약간 하나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돼 있더라고요. 또 세 번째 환상 이야기에서도 읽어보면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막 하고 하나님의 사랑 이런 이야기들이 작품 속에 이렇게 곳곳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네. 이런 것들 또 이제 중간중간에 보면 특히 두 번째 환상 이야기에서는 생각하는 대로 그려지는 그림 이야기인데 거기에도 약간 물질 만능주의적인 그렇죠. 영어로 마너이즘이라든가 머티리얼리즘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요소 속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좀 믿어야 된다는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그렇죠. 생각. 그런 것도 예. 있죠. 예. 왜냐면 결국 솔로몬의 그런 전도서는 결국 헛되다잖아요. 결국 그런 거와 같은 마인드가 포함되어 있다 보셔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런 의미로 이제 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작품의 결말 부분을 조금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그래서 네 번째 환상 이야기까지가 다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 마지막에 에피소드가 이제 끝나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작가님은 근데 결론은 뭐 아무래도 이거는 저거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고 책으로 직접 보시는 게 낫죠. 그러니까 오픈 에스티브 그렇죠. 그렇게 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은 약간의 호기심, 여운 호기심이 아니라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명의 그 모사꾼들이 이제 방에 모여서 책을 이제 다 읽어야 된다. 그렇죠. 자신의 이야기가 제일이라고 원래 보통- 결론은 밝히지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기는 게 되는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저도 읽어보니까. 이 작품에서 이제 작가님은 이런 아이디어도 이제 아이디어지만 이런 작품을 쓰려면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저도 이렇게 소설을 써보면 뭐 몇 페이지를 쓰면 더 이상 이렇게 쓸 말을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어떤 끝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어떤 흐름이랄까요? 글이 쭉 이어지게 하는 흐름, 최소한 이런 작품을 쓰려면 A4 용지 한 80매 정도 되나요? 80에서 100페이지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긴 호흡을 가지고 쓴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소설을 조금 단편 소설을 한 2편 써봤는데 소설은 나하고 안 맞구나. 왜냐면 저는 좀 기본적인 내용을 딱 써버리면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떤 인물 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라리 시가 저는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또는 수필이나 시가 좀 더 맞는 것 같은데 소설을 쓰기가 참 어렵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소설을 좀 쓰고 싶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설을 쓰고 싶은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소설을 잘 쓸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책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끝부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뭐 소설을 한 4권을 지금까지 냈지만 사랑의 끝과 시간의 중지 2020 에밀리 원화 환상가득한 선정에서라는 소설 4권을 냈지만 실질적으로 뭐 제가 소설을 잘 쓰는 건 아니고요.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작가분들, 소설가분들이 많고 그런 거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뭐 문해창작과를 나왔다든가 어떤 뭐 소설 기법을 배웠다든가 뭐 작가 수업을 받았다든가 그리고 스승이 저는 뭐 있다든가 국문학을 또 국문학을 전공했다든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집에 이제 영등포에 살 때 그냥 문학 작품들 세계 문학 전집이 좀 있었고 좀 봤었고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이제 영문학을 했어요. 제 학사는 영문학을 하면서 조금 감수성이 풍부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38살 정도에 제가 데뷔를 했는데 사랑의 끝으로 그때 그거를 한 사랑의 끝을 한 3개월 만에 썼어요. 그냥 쓴 거거든요. 대단하십니다. 그냥 썼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플롯도 구성해야 되고 그리고 인물도 이름도 구성해야 되고 스토리도 구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셀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이어져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좀 긴 호흡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렉트 익스피리언스, 인다이렉트 익스피리언스 항상 얘기하는데 다이렉트 익스피리언스에서 책과 영화를 많이 봤어요. 책 뭐 2,000원, 3,000원 이상 뭐 영화 1,000편, 2,000편 이상 그리고 여행 이런 것들 그런 다이렉트 익스피리언스 책과 영화 그다음에 이제 인다이렉트 익스피리언스 간접적인 거 여행이라든가 또 사람들과의 대화, 다이얼로그,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어떤 익스피리언스들을 쌓아왔지 않나. 거기서 나오는 것들로서
글로서 익스프레션이 된다. 그리고 헤르만 헤세의 전집을 한번 읽으면서 어떤 인물 묘사와 자연 묘사 디스크립션을 조금 제가 30대 때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대단하십니다. 예, 저도 이제 이 책을 2번을 읽었는데 상당히 판타지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에 이 판타지가 이 반지의 제왕이라든가 해리포터와 마법사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판타지라는 거거든요. 판타지라는 것은 현실 이면의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제가 영상의 그 댓글란에 책의 문준성 작가님의 저자의 계좌, 그다음에 그 연락처는 제 연락처를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 가격을 이렇게 보내주시면 아마 여기 문 작가님이 그렇죠? 이걸 이제 여러분에게 아마 보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인을 해서 친필을 해서 보내드릴 거고, 이제 원래 이제 책값은 얼마죠? 18,500원이었나요? 17,500원이죠. 17,500원인데 이제 여러분이 이걸 구입을 만약에 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책값과 택배값 포함을 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뭐 싸게 한 17,000원 정도 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내드려서 여러분이 꼭 받아볼 수 있게, 특히 저자의 사인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신 분은 뭐 서점에서 구입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직접 작가의 친필 사인이 있는 작품들을 여러분이 받으시면 아주 또 작가님으로부터의 인스퍼레이션, 영감을 좀 얻으셔서 여러분도 멋진 독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작가가 사인을 해야 하면 작가가 함께 여러분과 같이 책을 읽는다는 또 느낌이 돼서 되게 즐겁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 어느 날 환상 가득한 산장에서 문준성 작가님의 책 정말 따끈따끈한 소설이거든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